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에서 인그레스라는 걸 배워봤죠. 매 서비스마다 외부의 서비스를 노출시키지 않고 인그레스를 통해서 모든 API 호출이나 서비스 호출을 담당해서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그레스 말고 이스티오에 대해서 잠시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스티오는 뭐냐? 이스티오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 동작하는 서비스 메신 구현체다. 그래서 서비스 메시라는 게 나옵니다. 서비스 메시는 무엇이냐? 서비스 메시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관리하는 인프라 계층이고, 트래픽도 관리해주고 서비스 간의 보안 통신도 해주며 정책 실행 및 관찰 가능성, 그러니까 로깅도 해주고 모니터링도 해주고 추적도 해주고 모든 다양한 정보를 그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녀석입니다. 모든 서비스 호출을 사이드카 패턴으로 구현된 프록시를 통해 처리한다. 그래서 강력한 트래픽 라우팅이나 대시도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는 뭐냐면 보통 파드 하나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저희가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보통은 파드 하나에 컨테이너 여러 개의 서비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드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드를 증가하고 늘리고 하는 데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파드에 올라가 있는 모든 컨테이너가 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들이 리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인데요. 나는 A라는 서비스는 그렇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고 B라는 서비스는 리소스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치면, 이 B라는 서비스 때문에 부하량이 늘어나서 파드의 수를 늘리려고 하면 A의 수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파들은 보통 서비스를 하나만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공통의 서비스들, 예를 들면 헬로 월드 레스트 API라고 해보죠. 그럼 내가 여기에 어떠한 API를 호출을 받았을 때 로깅을 한다고 치면은, 그 로깅을 하는 서비스들은 A라는 파드 그리고 B라는 파드에서 동일하게 동작을 하겠죠.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서비스들을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드카 패턴이라는 걸 붙여서 특정한 서비스 옆에 공통의 서비스들은 같은 파드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하게끔, 그것이 사이드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스티오 뭐야? 네, 헷갈리잖아요. 그럼 인그레스 뭐고, 그럼 이스티오는 뭐야? 이게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인그레스는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고, 이스티오는 이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안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메쉬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그레스와 이스티오는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를 해줘 라고 했을 때, 인그레스는 학교의 정문이다. 많은 문이 있지만 정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오고 그 지나가는 문이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그레스를 통해서 서비스들을 어느 반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스티어는 학교의 안내 도우미 같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학교 안에는 선생님들이 있고 이들이 서로 잘 소통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도우미 같은 역할이다. 그러면 인그레스 없이 이스티어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가? 그러니까 인그레스가 로드 밸런서 같은 역할 같은 한 서비스잖아요. 그럼 인그레스 없이 그냥 이스티어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나라고 했더니, 네,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스티오 안에서도 게이트웨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그레스 없이도 이스티오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인그레스가 하는 역할, 학교의 정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티오는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신 리라는 AWS에서 근무하시는 분께서 2022년 9월 21일 날 굉장히 잘 정리된 문서를 링크드인에 공유를 하셔서 제가 내용을 공유합니다. GCP에도 들어가 보시면 이스티오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이분이 좀 더 설명이 좀 더 디테일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가시성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크게 로그, observability, and metrics and traces. 로그들을 남기고, 그러한 로그들을 남김으로 인해서 가시성도 좋아지고 매트릭도 보고, 그 다음에 분산 효과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로그를 통해서 트레이스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메시는 결국에는 뭐냐, 어플리케이션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시성을 대칭이 처리해 줌으로써 개발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생산적인 곳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녀석이다. 이것이 첫 번째 서비스 메시의 가치다. 참고로 이
서비스 메쉬는 이스티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AWS의 앱메쉬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구글과 IBM 그리고 리프트라는 이 3사의 개발자에 의해서 공동으로 만들어지고 가장 현 2022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 메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이스티오를 한번 저희 G클라우드에 한번 GCP에 적용을 해볼까요? 이스티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Getting Started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샘플 어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운로드를 해야 되니까 저희 다운로드를 먼저 해볼까요? 자, 클라우드 쉘로 와서 다운로드 이스티오에 있는 1번 릴리즈 하는 이 인스톨하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s 해보면 네, 이스티오 1.21.2 버전이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 명령어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러면 현재 이스티오 1.21.2 버전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3번 명령을 해볼까요? 3번 명령어는 이스티오 CTL 클라이언트를 너의 패스에 추가해라 라는 내용이 맞네요. 자, 넣기. 여기 인스톨 이스티오라는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1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필을 데모로 해가지고 인스톨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데모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관찰할 수 있는 각종 뭐 그라파나나 아니면 뭐 프로메테우스 뭐 등등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좀 용량이 크고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으니까 지금 테스팅 버전으로 저희가 연습할 때는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지만 추후에 만약에 필요한 것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본적인 프로필만 일단 설치하시고 추후에 필요하신 거는 이스티오 내에서 검색하셔서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요거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필 데모로 해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레이블을 추가해라 라는 내용이죠. 자,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클라우드 콘솔에서 입력해 줍니다. TR이랑 다른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만 셋업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후브 CTL apply -f samples에 add-on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add-ons.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명령어 해서 실행. 네, 그래서 키알리가 successfully rollout 됐다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키알리 대시보드에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동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콜 호스트에서 이게 동작을 하나요? 키알리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열어서 지금 현재 이스티오 시스템이나 어떠한 현재 그 클러스터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당장 보기 어려우니까 여기 우리 샘플 프로젝트를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쉘로 와서 첫 번째 명령어 후브 ctl apply -f samples에 book인fo platform 후브 bookinfo.yaml 파일 전체적으로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뭐뭐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후브 ctl get all.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명령을 호출해서 조화를 줘보고요. 네, 그러면 호출이 돼서 명령 페이지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내부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말고 외부에서 한번 호출을 해보는 거. 자, 이건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게이트웨이 설정이 됐고요. 네,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는 34.29.219.226.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호출했을 때 나오는 내용, 요 내용을 다가 넣는 거고, 네, 프로덕트 페이지까지 호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호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키알리를 해보면,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한번 볼까요? 셀렉트 네임스페이스 디폴트를 체크하면 새로 고침,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디테일스를 보면은 프로덕트 페이지 버전 1에서 디테일스 페이지를 부르고 버전 1을 부른다. 프로덕트 페이지를 보면 프로덕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에서 프로덕트 페이지를 부르고 디테일스를 부른다.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클릭해 보면 저희가 트래픽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페이지 디테일, 리뷰 해서 레이팅을 본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볼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워크로드도 볼 수 있고요. 서비스에서 서비스 내용들 어떻게 지금 라이브리 되어 있고 컨피규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